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도하테 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 병합을 서두르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엇박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이 아니라 이제 이혼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미 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연설하시고요.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좀 조용히 해.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 주세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이런 의회입니까? 원고를 잘 읽어보십시오. 자, 아까 여러분들이 시끄럽게 하셔서 잘 안 들린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국가 채무 조작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었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소합니다. 원내대표 연설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사는 이 의사당 제가 원내대표 연설을 끝난 다음에 나가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듣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이 정권을 오만과 독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러한 귀닫는 자세, 여러분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발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 원고를 듣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 의회당은 여러분, 이 본회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정론관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모습입니까? 이게 선진의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샤우팅한다고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원내대표 연설을 마칠 때까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론관 가서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의 포용성이 없으니까 이 정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원내대표님, 조용히 하십시오. 원내대표님 잠깐만. 원내대표님 잠깐만 발언 정지해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자, 조용하세요. 자, 이제 조용해요. 그리고 마무리 빨리 지세요. 원내대표님 이제 발언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말씀에 일부는 감사드리면서 의장님 말씀에 또 일부는 역시 민주당 출신 의장님이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연설 계속하겠습니다. 탈원전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전력 수급 잘 못 들으셨으니까 합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동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의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주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로 조합원을 복직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 노조, 좌파 단체 등 정당 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 보스 간의 밀실 공천과 밥그릇 나눠 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 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 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 의무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하는 것. 결국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합시다.